자, 오늘의 작전은요. 요즘 세간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을 좀 짧게 드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카카오페이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요. 정말 빠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제 공직생활 하시다가 나와서 다시 이번에 들어간 김용범 정책실장 보면 그 민간 기업에 있을 때가 블록체인 기업 대표를 했었거든요. 그 김용범 실장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훨씬 더 관심이 커진 거고, 민주당이 역대 여당 그 어느 여당보다 가장 이 디지털 자산, 가장 자산의 진심이어가지고요. 지금 이 디지털 자산법이 아마 곧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딱 하니 박혀 있는 내용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허용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와 함께 여기에 대한 뭐 거래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계속 나오고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때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뭐야?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매우 잘 아시겠지만 설명 자체를 하면 몇 시간 걸리는데 쉽게 생각해서 그 스테이블이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이긴 코인인데 비트코인이나 뭐 리플 이런 것처럼 가격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스테이블한 겁니다. 그럼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하면 그 가격이 스테이블할 수가 있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요. 법정 화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지금 뭐 달러 코인, 달러 스테이블의 테더라고 하면 1달러에 1코인을 연동을 시키면 이거 항상 1원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1달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 화폐형으로 발행한다? 1원은 1코인이 계속 유지가 되죠.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 실물 담보형이라고 해서 금을 담보를 잡아서 금값과 연동하는, 혹은 다른 암호 자산을 담보를 잡아서 연동시키는, 또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왜냐하면 그거는 비트코인 가격은 요동치지만 거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늘 꾸준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알고리즘형이라고 해서 뭐 잘 아는 루나 사태 아시죠?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치를 유지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건 이 법정 화폐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테더라고 볼 수 있겠죠. 1달러 1코인으로 만들어 놨고, 이것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뭐 달러 기반이 아니라, 왜냐면 지금 중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각국마다 다 자신들의 통화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우리 원화는 지금 너무 늦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좀 빠르게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필요하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수수료, 환전 수수료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더라는 걸 갖고 있고 전 세계가 테더를 쓴다면은 내 지갑에 테더가 있어서 뭐 태국을 간다든가 혹은 동남아 여행 갔을 때 굳이 달러 환전을 없이 테더끼리 이미 거래를 해버리면 거래도 편하고 뭐 수수료도 없을 뿐만 아니겠습니까? 거래도 굉장히 편하고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치는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상거래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다 바뀌게 되고, 지금은 한번 완전 풀이 죽었지만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부분들, NFT 시장들 이야기가 나오면 이 거래는 이 코인 방식, 뭐 그게 블록체인 방식이든 이 코인 암호화폐 방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면 앞으로 이 원화를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10,000원, 50,000원을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실은 우리도 막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 전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할 때부터 실은 그 머릿속에는 바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진심이었던 겁니다. 베센트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 뭐 시총이 2조 달러, 3,000조를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은 테더가 거의 뭐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국가 통화 베이스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기축 통화는 달러니까 달러 관련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와 지금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저렇게 목매하고 막 자꾸만 장려하는가? 그건요, 달러와 미 국채 살리기의 이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달러라는 것은 근본위 제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인정했던 게 아니라 달러와 연계되어 있던 금을 믿고 달러 거래를 막 했던 겁니다. 그때 그걸 믿고 미국 국채 거래를 했던 거였는데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담보를 끊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본위 제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안 믿고 또 미 국채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73년에 중동으로 날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로 이 원유 달러, 미략이라고 하는 원유 달러 비밀 협상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유, 그 기름은 달러로만 거래한다라고 해서 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달러는 이 원유라는 새로운 기름이라는 담보를 이제 잡게 된 건데 지금 석유 시대를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대신에 신재생으로 가고 막 그 난리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석유를 이끌어온 것도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럼 달러가 멋대로 찍어내는데 금 담보도 아니야. 석유 담보도 아니야. 그럼 누가 달러를 믿고 미 국채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달러는 2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법정 화폐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1달러와 1코인을 연동시키려면 우리가 그걸 믿으려면 그 발행하는 회사가 달러 담보를 둬야 되는데 누가 달러, 이자 한 푼 안 주는 달러를 두겠습니까? 바로 미 국채를 대량 쌓아두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계획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발행사들은 다 미 국채를 사들여야 되고 그럼 지금 인기가 없는 미 국채는 수요가 폭발할 것이고 금리는 떨어뜨릴 수가 있고 뭐 이것이 지금 트럼프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꿍꿍인데요. 지금 아마 뭐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쪽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달러가 중심이 되겠지만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이 세 개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우리 쪽으로 돌아와 보면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제정을 하면서 발행하는 기업의 최소 자본금을 50억이 아니라 5억으로 낮춰줬습니다. 이거는 지금 웬만한 뭐 그렇게 자본금 튼실하지 않아도 핀테크 기업들이 다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동안에 우리 워낙 집회를 했던 곳이잖아요. 어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6개 은행이 뭉치고 금융결제원까지 함께 모셔가지고 뭐 오픈 블록체인 뭐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서 뭐 다른 블록체인을 연구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어 하고 발행을 하게 되면 결제라든가 송금이라든가 전자지갑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즉 핀테크한테 맡겨주려고 했더니 이 시장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부랴부랴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이제 함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이틀 전부터 아무 말도 안 하던 한국은행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창용 총재는 약간 손을 핀테크 업체와 은행 중에서 은행권에 들어줬습니다. 이게 결국 화폐 대체제, 거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은 시작하는 거라면 이거의 발행 기관은 은행권에게 줘야 된다라는 이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도 현재 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안을 또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발행에 대한 그 발행 기관을 은행들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규제나 조건을 걸어둬야 될지 아니면 민간 핀테크들도 이제 자유롭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둬야 될지 이런 고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좀 뭐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전자금융거래법도 고쳐야 되고 외국환 거래법도 고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뭐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면 환전 안 하겠죠. 원화 환전을. 왜냐하면 이제 테더를 쓰겠지만 우리가 테더를 안 받아준다라고 하면 뭐 우리 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도 고쳐야 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핵심은 저렇게 달러를 비롯해서 해외 각국이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이라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게 카카오페이죠. 지금 보면 가장 대장주, 은행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카카오페이가 첫 손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간다면 첫 번째 발행사, 발행기관. 왜냐? 카카오페이는 지금 은행증권보험에 다 연계된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좀 먼 미래를 봤을 때 카카오 게임, 이게 이제 뭐 NFT, 블록체인까지 가면, 메타버스까지 가면 그런 어떤 굉장한 플랫폼의 매력이 있는 것이 카카오페이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걸 거래를 막 쓴다라고 치면 우리 다 전자지갑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삼성페이도 보시면은요. 쓰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전자지갑을 하나 삼성페이도 만들어 놨어요. 이제 혹시 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까지 이제 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업그레이드만 한번 해서 쓸 수 있어서 배포도 용이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지역 화폐라든가 뭐 이런 쿠폰, 소비 쿠폰 사용할 때 거의 한 30%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카카오페이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점유율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 쓱페이 인수설 돌잖아요. 이것도 되게 수상해요. 이제 카카오페이가 아예 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는 시기상조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 JP모건의 리포트의 핵심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한다는 그 이면은 거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담보 잡는 미 국채 수요를 높이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이 원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국고채를 사주겠느냐. 그래서 결국 거래 쪽만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할 것 아니냐라는 게 JP모건의 이제 입장이기는 한데, 자, 이렇게 보시죠. 카카오페이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일단 확인해 볼 부분이, 은행만 할 수 있냐, 아니면은 비은행권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냐라는 개정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초창기에는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심은 굉장히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끌고 가시되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런 새로운 부분을 위험 관리하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 카카오페이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